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자, 오늘은 실력 향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학원에서 1999년도서부터 2020년까지 근무를 했었고요. 거기서 얻으신 이제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와 그리고 실제로 제가 책을 읽고 그리고 책 속에서 그리고 또 사실 속에서 발견한 부분들을 좀 짤막하게 정리해서 실력 향상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일단은 3F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3F란 뭐냐? 자, 일단은 영어죠. 포커스, 그리고 또 하나가 피드백, 자, 그리고 마지막이 픽싯이라는 수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집중을 얘기하는 건데, 포커스는 즉 우리가 어떤 그림을, 특히 초보자분들이 어떤 그림을 처음 시작을 해서 처음엔 당연히 뭐 모작을 하겠죠. 모작을 하거나 보고 그리거나 이랬을 때 최대한 집중력을 끌어올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다 보여줘야 됩니다. 다 보여줘서 집중해서 그려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 과정이 되고, 자, 근데 당연히 이 집중해서 그린 부분들이 틀릴 경우가 많겠죠. 틀리거나, 그지? 틀린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은 뭐 잘못됐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집중해서 무조건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피드백을 받습니다. 자, 피드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되도록이면 실력이 좋은 전문가한테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여기에 따라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틀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실력이 상당히 높은 전문가한테 피드백을 받게 되면은 어떤 내가 실력을 기르기 위한 중간 과정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아주 디테일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전문가한테 받게 되면은 상위 실력까지 가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그 중간 단계에 의한 어떤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어떤 전문가를 만나서 피드백을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어느 학원을 가느냐, 뭐 어떤 과외를 받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대학을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어떤 이제 회사를 가느냐도 되게 중요해집니다. 회사도 수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회사를 가게 되면은 내가 배우는 것들이 많거나 되도록이면 상당히 수준 높은 피드백을 받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피드백을 받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자, 피드백을 내가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되죠. 피드백 받은 대로. 자, 그러면은 제대로 된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결과물이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집중해서 내가 무언가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전문가한테 피드백을 받고 다시 수정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실력을 늘려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조금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면 이 피드백 부분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내가 그냥 대충 그리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그려줘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 요게 그대로만 따라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실력은 늘었어요. 아이들이. 제가 가르친 바에 의하면. 자,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이제 그 뇌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육학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확인도 당연히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자일만 시간에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시간의 법칙 알고 계시죠? 그죠? 일반 시간을 투자하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책의 부제가 좀 웃깁니다. 노력은 왜 우리를 배신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즉 어떤 일반 시간을 무조건 투자한다고 전문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실은 일반 시간을 제대로 투자해야 되고, 뭐 어떤 우리가 실력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고통이 뒤따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요. 당연한 얘기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 중요한 얘기가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본 사례가 1968년에 있었던 베트남전에 대한 사례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공중전이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긴 있었지만, 보통은 이제 막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뭐 미군 전투기와 그리고 적군 전투기의 어떤 교환비가, 미군기가 한 대 떨어지면은 뭐 태평양 전쟁을 예를 들면 뭐 일본기는 뭐 11대, 뭐 10대 뭐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자, 근데 베트남전에 왔을 때 뭔가 전술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무기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겠지만, 교환비가 1대3에서 1대1까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당연히 미군 이제 공군기나 이제 전투기가 훨씬 더 비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이게 비상이 걸렸고, 특히 항공모함 부대, 특히 미 해군 항공부대에서는 완전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학교가 그 유명한 탑건이라는 학교가 만들어지고요. 탑건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전투기 조종사들을 훈련을 시키느냐, 자,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되게 혹독하게 시키죠. 자, 그래서 다시 전투가 재개되는 1970년대가 왔을 때, 그 1대10 정도 되는, 그죠? 우리 한 대 미군기가 추락을 할 때 적군이 한 10대 정도 추락하는 거를 이제 미 해군 항공대, 미군 해군 항공대, 즉 탑건을 만들고 나서 여기서 훈련을 받았던 미군 항공대는 한 대가 떨어질 때 10대를 격추시킵니다. 자, 근데 이런 탑건이라는 학교가 없었던 공군 같은 경우, 미 공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1대3밖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 공군 같은 경우도 미 해군 항공대처럼 이제 탑건 비슷한 학교를 만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갑자기 탁월한 효과가 나왔느냐,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드린 과정을 거쳤고, 자, 그리고 이 과정들을 반복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잘 그릴 수 있는 어떤 편안한 자세라든지, 그죠? 편안한 어떤 얼굴이라든지 얼굴 각도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처음에는 되게 훈련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건데, 자, 이 부분들을 띄워넣고 싶어 하죠, 대부분. 자, 내가 되게 편안한 자세와 얼굴 각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영어로는, 제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하지만 컴포트 존이라는 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냥 낙서하듯이 그려도 이 부분을 좀 괜찮게 그릴 수 있으니까 외워서 그릴 수도 있고, 보고 그릴 수도 있고, 편안하게 그냥 쉽게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안에 걸쳐진 그림 연습을 되게 많이 하게 되면은 그림 실력이 늘까요, 안 늘까요? 안 늘죠. 그죠? 이 부분은 집중하지 않아도 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그 편안한 존 이외에 어떤 그림의 세계는 정말 넓겠죠. 그죠? 내가 안 그려본 부분들, 안 그려본 각도, 내가 잘 못 그리는 뭐 구도, 아니면 이해하지 못한 근육들,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근데 이걸 너무 멀리 나가면은 뭐가 떨어지느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게 너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내가 좀 풀 수 있는 조금 어려운 거를 하면은 집중해서 할 수가 있는데, 아예 이거는 뭐 이해조차도 안 되는 거를 풀려고 그러면 도저히 집중할 수 없죠. 왜? 진짜 모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할 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바로 바깥에 있는, 이거 좀 그릴 수 있는데 좀 힘들 것 같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 이 부분을 그리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자극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보통은 이미 프로이신 작가분들의 그림들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사실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모작을 통해서 실력을 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걸 창작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라 그리거나 모작을 해보면서 집중해서 그리게 되는 거고, 집중해서 그렸을 때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오래 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죠? 내가 모르는 부분을 그렸기 때문에 뭘 해야 되죠? 자,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이 피드백은 당연히 잘 하시는 분일수록, 전문가일수록 좋습니다. 자, 전문가의 피드백을 잘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그걸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과정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 이 바깥에 있던 되게 낯설었던 존이 어떻게 되죠? 예, 편안한 존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죠? 예.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하죠? 예, 조금 더 내가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영역을 넓혀가서 내가 아는 부분에 대한 영역을 이 반복을 통해서 넓혀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화 애니 쪽에서는 경험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뭐 나이보다는, 어떤 대학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그냥 이 친구의 포트폴리오가 어떤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어떤 그림을 그려왔는가, 어떤 경험을 해왔는가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수업을 학원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반복 학습을 시키는 거였는데, 자, 학원 가서 아이들한테 인체해부학을 설명을 해줘요. 자, 그리고 그걸 그리게 해요. 자, 잘 못 그리거나 아니면 인체해부학 설명 자체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보통 학생들은 학교 갔다 학원을 오기 때문에 되게 피곤한 상태란 말이에요. 졸죠, 당연히. 설명을 하는데, 예, 그것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자, 이런 방식으로는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미리 영상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이번 주에 설명할 거야. 미리 보고 오렴. 자, 미리 보고 왔습니다. 자, 그럼 학원에서는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뭘 하죠? 예, 실습을 시킵니다. 자,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과제가 나가겠죠? 예, 아니면 쪽지 시험을 보겠죠. 그죠? 예, 이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복습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학습의 원리죠. 그죠? 먼저 보고 학원에서 확인을 받고 아니면 전문가한테 확인을 받고 내가 그걸 복습을 한다. 즉 내가 집중해서 예습을 하고 학원에서 피드백을 받고 그것을 수정을 한다. 그죠? 자,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쉽게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저도 초보인 때가 있었잖아요. 저도 되게 실력이 없었고 정말 못 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저도 그 초보 때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되게 뭔가 열심히 그렸단 말이에요. 집중해서. 근데 이게 좋은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이걸 해도 되는 건지 이 길이 좀 빠른 길인지 이거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그리면서도 불안하고 열심히 해도 불안하고 안 해도 불안하고 이랬거든요. 왜? 확실한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초보자분들한테 조금은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의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고 계시다면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림이 없는 설명으로, 이런 설명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되게 간단한 이유였고요. 일반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은 사실은 조금은 어려운 책이에요. 왜냐면 뇌과학자들이 막 쓴 책이라서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닌데,
중간중간에 이제 예시들이 좀 나와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에 대한 예시는 나오진 않고 보통 뭐 운동선수라든지 그 음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번은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긴 합니다. 비즈니스 북스라는 데 나왔고요. 자, 여기 뒷광고는 절대 없고요. 그냥 제가 보고 정말 좋은 책이었고 제가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니까 실력을 늘더라 는 부분들에 대한 확신을 좀 준 책이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림 앞에 썸네일로 올린 그림 짤에 대한 시범 영상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안녕히 계세요.